박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평생 몸에 배어 있었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어두운 새벽, 눈을 뜨면 천장에 작은 금이 가장 먼저 보였다. 20년 전부터 있던 금이었다. 고치려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해졌다. 80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좀 시큰거렸지만 참을만 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주름은 깊어졌어도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했다. 현관문을 나서니 복도가 고요했다. 3층짜리 작은 빌라였지만 영수에게는 40년을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1980년대 초 한식당 영순의 밥상을 시작하고 5년 만에 이 집을 샀다. 당시 강남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 논밭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 은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온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문이 열리며 은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3개월 전 이사 왔는데 늘 밝고 친절했다. 응, 산책하려고 은지 씨는 지금 들어왔어? 네, 오늘 밤늦게까지 환자분 돌봐드렸어요. 산책 다녀오세요. 조심히요. 그래, 넌 푹 쉬어. 근처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영수는 천천히 걸으며 동네 풍경을 둘러봤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허름한 단층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골목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작은 구멍가게는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셨다. 이슬 머금은 풀 냄새가 좋았다. 멀리서 같은 또래 노인 몇 명이 게이트볼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에는 영수도 함께 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다. 영수 형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20년 지기 김철수였다. 같은 동네에 사는 그는 영수보다 5살 아래였다. 철수야, 아침부터 운동하나? 그래야죠. 형님 늙으면 더 움직여야 한다잖아요. 근데 요즘 좀 어때요? 조카분은 잘 지내시고? 성민 이야기가 나오자 영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글쎄다 요즘 통 연락이 없어. 에이,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형님이 워낙 잘해주셨으니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영수는 성민을 떠올렸다. 성민은 영수의 형의 아들이었다. 영수의 형은 성민이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형수는 그 충격으로 1년 뒤 병으로 눕다가 돌아가셨다. 자식이 없던 영수 부부는 성민을 거두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학비를 댔고 결혼 자금도 도왔다. 성민이 삼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 성민이 3년 전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이 돈 앞에서는 변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식빵을 샀다. 요즘은 혼자 밥 해먹기가 귀찮아서 간단히 때울 때가 많았다. 할아버지, 3,800원이에요. 여기.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성민이었다. 삼촌, 저예요. 오, 성민아 오랜만이네. 요즘 너무 바빠서 삼촌,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수진이랑 같이 가려고요. 영수는 반가웠다. 그럼 언제든지 좋지 밥이라도 같이 먹자. 네, 그럼 토요일 2시쯤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도 있고요. 무슨 이야기? 그건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주말에 봬요, 삼촌. 전화가 끊어졌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무슨 일일까? 혹시 빌려준 돈을 갚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 토요일 오후 2시 성민이 아내 수진과 함께 찾아왔다. 수진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사업 실패했다더니 생활은 괜찮은 것 같았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성민이 밝게 웃었다. 어서 와 차라도 한잔 할까?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민이 본론을 꺼냈다. 삼촌, 여기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서 그런지 불편한 건 없어. 하지만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3층짜리 빌라에 혼자 계시기엔. 뭐, 조금 넓긴 하지.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이 집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은 훌쩍 넘어요. 이 돈으로 좋은 요양원 가시면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요양원, 영수는 황당했다.
나 아직 정정의 산책도 매일 다니고 밥도 혼자 해먹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삼촌, 요즘 요양원은 옛날이랑 달라요. 성민이 설득했다. 호텔 같은 곳도 많고 같은 돌에 친구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시고요. 싫어. 난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성민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미리 짜고 온 듯한 느낌이었다. 삼촌,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삼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말라니까.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그날 이후 성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집을 팔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했지만 점점 어조가 강해졌다. 삼촌,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고집이야. 내 집에서 사는 게. 며칠 전에는 수진이 직접 찾아와 요양원 팸플릿을 여러 장 놓고 갔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영수는 팸플릿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화가 났다.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밤 10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다. 영수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밖에 있었다. 문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다. 누구야? 영수가 소리치자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평소와 다르게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기분 탓인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영수는 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하고 체인까지 걸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설쳤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1시간 후 운명의 새벽이 찾아왔다. 쾅쾅쾅. 새벽 4시 격렬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영수는 꿈속에서 헤매다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80세 노인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박영수 할아버지! 은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에 그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이 아니었다. 다급함과 절박함이 묻어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영수는 침대에서 황급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분이었다. 누구야? 영수가 문 앞에서 물었다. 저예요. 은지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영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은지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은지 씨,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은지가 영수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왜? 무슨 일인데? 제발요, 할아버지. 저 믿으시죠? 지금은 믿고 따라오세요. 은지의 눈빛이 간절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40년 장사를 하면서 익힌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지금 은지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알았어. 잠깐만, 가방이라도. 그럴 시간 없어요. 은지가 영수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이요. 최소한 외투라도. 안 돼요. 1초가 급해요. 영수는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걸친 채로 끌려가다시피 계단을 내려갔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내려가야 할 계단이었지만 은지가 부축해주는 덕분에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지가 현관문 쪽이 아니라 건물 뒤편 비상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뒷문으로 가는 거야? 쉿! 은지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그리고는 건물 앞쪽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영수도 함께 고개를 내밀어 봤다. 건물 앞 좁은 도로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은 꺼진 상태였지만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3명이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영수는 숨이 막혔다. 첫 번째 사람은 성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진,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다. 저게. 성민이. 영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은지가 속삭였다. 실제로 3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성민이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당연히 알고 있을 터였다. 빨리 가요. 은지가 영수를 이끌고 뒷문으로 나갔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잠옷 차림의 영수는 순식간에 추위를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은지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성민이가 왜 새벽에? 지금은 일단 멀리 가야 해요. 여기서 멀리. 은지가 골목길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들을 보고 도망갔다. 3분쯤 걸었을까? 은지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좀 말해줄 수 있어. 영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80세 노인에게 이 속도는 무리였다. 할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24시간 카페가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하지만 거기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영수는 은지의 얼굴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을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영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이 든 몸이 갑작스러운 운동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지가 영수를 부축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골목을 몇 개 더 지나자 큰 도로가 나왔다. 멀리 24시간 카페의 네온사인이 보였다. 오렌지색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4시 35분이었다. 카페 안에는 새벽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 둘뿐이었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이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잠옷 차림의 노인과 창백한 얼굴의 여자를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24시간 카페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왔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은지가 주문했다. 따뜻한 걸로요? 네. 두 사람은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다. 혹시라도 성민 일행이 따라올까봐 은지는 계속 밖을 살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영수가 물었다.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영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오늘 밤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아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제가 우연히 조카분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았다. 계속해봐. 할아버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성민 씨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다행히 테이블에 떨어져 쏟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수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영수는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조차 힘들었다. 뭐라고? 성민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은지는 볼륨을 낮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4시에 할게. 가스 밸브를 열어두면 돼.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명 성민의 목소리였다. 새벽에는 환기도 안 시키고 자니까 완벽해. 노인네가 가스 중독으로 죽는 거 흔한 일이잖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무감정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하면 어떡해? 또 다른 목소리. 수진이었다. 의심할 게 뭐 있어? 80세 노인이 실수로 가스 밸브 잠그는 걸 깜빡한 거지. 게다가 요즘 치매 기운도 있다고 하면 돼. 치매는 무슨?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는 듯한 차가운 웃음이었다. 완벽한 계획이네. 이번엔 실패 없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벌써 몇 번을 성공했는데. 녹음이 끝났다. 카페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노트북 두드리는 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영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들은 게 현실인가?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 언제? 어디서 이걸 녹음한 거야?
어젯밤 11시쯤이었어요. 은지가 설명했다. 저는 야간 근무 나가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1층 주차장에 검은 SUV가 서 있더라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였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은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박영수라는 이름이 들려서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리고 저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러 온 거구나. 네. 녹음을 듣는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이 새벽 4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할아버지를 대피시키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어요.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4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목숨까지 노렸다니. 아니야.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성민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중학생 때부터 키운 애인데.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도와줬는데. 할아버지. 은지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뭐?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정확히는 노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팀 소속이에요. 영수는 놀라서 은지를 바라봤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온 거예요.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2개월 전, 한 노인이 의문의 낙상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최용식 씨, 72세였죠. 그분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성민이었어요. 최 사장, 영수가 깜짝 놀랐다. 성민이 외삼촌 말이야? 네. 당시 최용식 씨는 성민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3년 전 겨울, 자택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했죠. 영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성민이 울면서 전화했었다. 삼촌,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대요. 그때 성민의 슬픔이 진짜라고 생각했다. 당시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은지가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고사로 결론났죠. 그런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첫째, 최 씨는 평소 건강했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다니는 분이었대요. 둘째, 사망 전날 밤 성민 씨가 방문했다는 CCTV 기록이 있었어요. 셋째, 사망 후 불과 2주 만에 성민 씨가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맞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사건이 묻혔어요. 은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1년 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엔 성민 씨의 장인어른 박철수 씨였어요. 수진이 아버지. 네. 68세였고 자택에서 화재 사고로 사망했어요. 원인은 담배 불씨가 소파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됐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 씨는 30년 전에 금연했던 분이에요. 가족들도 모두 증언했어요. 영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것도? 네. 저희 팀은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계속하던 중 성민 씨가 또 다른 노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바로 할아버지였죠. 그래서 내 근처로 이사 온 거구나. 네. 할아버지를 보호하면서 성민 씨의 범행을 막고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영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사장님이랑 수진이 아버지를 성민이가 정말로 죽였다는 거야?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모두 성민 씨에게 큰 돈을 빌려줬거나 유산을 남긴 분들이었고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으니까요. 세 번째가 나라는 거구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께서 성민 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셨죠. 그리고 이 집 시세가 10억이 넘고요. 성민 씨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구나.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가 넘은 것 같았다. 은지 씨. 영수가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은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녹음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호사가 나서면 단순한 농담이었다.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은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은지 씨, 연락받고 왔어요. 재훈 씨, 은지가 반갑게 맞았다. 그리고 영수를 소개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 동료 이재훈이에요. 범죄 심리학자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훈이 정중히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재훈은 자리에 앉으며 은지에게 물었다. 상황은? 계획대로 할아버지를 대피시켰어요. 그들은 이미 집에 갔다 왔을 거예요. CCTV는? 확인했어요. 새벽 4시 3분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나왔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펼쳤다. 할아버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민 씨는 지금쯤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도할 거예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재훈이 화면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거죠? 은지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잡을 거예요, 할아버지. 제 동료가 곧 올 거예요. 은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새벽 5시 20분이었다. 카페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동료요? 영수가 물었다. 네. 이재훈이라는 분인데 범죄 심리학자예요.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죠. 제가 긴급 연락을 했어요. 1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은지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은지 씨,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났다. 재훈 씨, 고마워요. 은지가 일어서서 맞았다. 그리고 영수를 소개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재훈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할아버지시죠? 재훈이 정중히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영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재훈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재훈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다. 상황 브리핑 부탁해요. 은지가 지금까지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어젯밤 성민의 전화 통화, 새벽의 탈출, 그리고 할아버지를 카페로 대피시킨 것까지. CCTV는 확인했어요. 재훈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네. 건물 관리인한테 미리 연락해서 접근 권한 받아뒀어요. 은지가 자신의 노트북도 꺼냈다. 여기 봐요. 화면에는 건물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4시 3분. 3명의 인물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사람들이. 영수가 화면을 응시했다. 성민과 수진,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10분 후에 다시 내려왔어요. 은지가 영상을 빨리 감기했다. 4시 13분이에요. 표정 보세요. 성민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수진은 불안해 보였고 낯선 남자는 화가 난 듯했다.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네요. 재훈이 턱을 쓸었다. 예상대로군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은지가 물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영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성민 씨가 할아버지한테 집을 팔라고 했다고 하셨죠? 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럼 할아버지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뭔가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 집은 내 인생 전부예요. 40년 전 아내와 함께 산 첫 집이고 식당 운영해서 번 돈으로 샀죠. 아내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에요. 이 집을 팔면 아내와의 추억까지 다 잃는 것 같아서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만약 제가 성민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다시 시도할 겁니다.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 실패했으니 더 확실한 방법으로요. 더 확실한 방법이라면 가스 사고는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불가능하죠. 그러니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은지가 끼어들었다. 독이나 약물 같은 거요? 가능성이 높아요. 재훈이 화면을 보여줬다.
통계를 보면 노인 대상 범죄에서 약물 사용 빈도가 높아요.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드리면 자연사처럼 보이니까요. 영수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 그럴까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가스 사고가 실패한 지금 그들은 조급해질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더욱요.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은지가 말했다. 맞아요. 재훈이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제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재훈에게 집중했다. 첫째, 할아버지께서 성민 씨한테 연락하세요.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요. 어젯밤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집이 어수선하다고 하시면서 무서우니까 와달라고 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라고요? 네. 그러면 성민 씨는 당황하면서도 안심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젯밤 일을 모른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 다음엔요. 은지가 물었다. 성민 씨가 오면 아마 뭔가를 가져올 거예요. 할아버지께 드리라고요. 보양식이나 음료 같은 거요. 거기에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제가 그걸 마셔야 하나요? 아니요. 재훈이 급하게 손을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요? 재훈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영수가 물었다. 무해한 물이에요. 하지만 색깔과 맛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음료든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럼 바꿔치기 하는 건가요? 정확해요. 은지가 미소 지었다. 성민 씨가 가져온 음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한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민 씨가 가져온 진짜 음료는 증거로 확보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바꿔치기를 해요? 성민이가 보고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은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집에 미리 들어가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재훈이 이어받았다. 우리가 집 안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성민 씨가 하는 모든 행동을 녹화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재훈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초소형 카메라예요. 펜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고화질 녹화가 가능해요. 거실 책꽂이에, 부엌 시계에, 침실 액자 뒤에 설치하면 완벽해요. 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게 우리 일이니까요. 은지가 웃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예요. 나요. 네. 할아버지께서 연기를 잘하셔야 해요. 성민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영수는 잠시 고민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연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좋아요. 재훈이 노트를 펼쳤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봅시다. 먼저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연락하실 건가요? 오늘 오후쯤이 좋지 않을까요? 은지가 제안했다. 너무 빠르면 의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후 2시쯤 전화하세요. 재훈이 동의했다. 그리고 전화 내용은 이렇게요. 성민아, 나야. 어젯밤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뭔가 이상해. 문도 조금 열려 있고 물건도 좀 뒤져진 것 같아.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그런데 와줄 수 있니?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기억하려 했었다. 그럼 성민 씨는 뭐라고 할까요? 영수가 물었다. 걱정하는 척할 거예요. 재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나는 아직 안 했어. 내가 먼저 와서 확인해주면 좋겠어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민 씨는 안심할 거예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은지가 덧붙였다. 그리고 할아버지, 전화할 때 목소리 톤이 중요해요. 조금 떨리고 불안한 것처럼 하세요.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해볼까요? 재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성민 씨 역할 할게요. 할아버지께서 전화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영수는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재훈이 전화 받는 척했다. 여보세요? 성민아. 나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로 떨리는 건지 연기인지 모를 정도였다. 삼촌,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그리고 거실 물건들도 좀 뒤져진 것 같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재훈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완벽했다. 좋아요, 할아버지. 완벽해요. 재훈이 웃었다. 이 정도면 성민 씨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목소리 톤도 좋고 내용도 자연스러워요. 은지가 시계를 봤다. 이제 6시예요. 할아버지, 어디 가서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성민 씨가 할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어디로요? 재훈이 말했다. 저희 사무실로 가세요. 안전하고 편하네요. 침대도 있고요. 사무실이요? 네. 저희 팀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쉬시다가 오후 2시에 전화하시면 돼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재훈의 차는 카페 근처 주차장에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뒷자리에 앉으세요. 은지가 문을 열어줬다. 차가 출발하면서 재훈이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정말 이게 끝날까? 성민이를 잡을 수 있을까? 30분 후, 차는 한적한 건물 앞에 멈췄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1층은 비어있고 2층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에요. 재훈이 차에서 내렸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노인보호 특별조사팀.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영수가 물었다. 네. 저희는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노인 학대나 범죄를 조사하죠. 2층으로 올라가니 의외로 넓은 공간이 나왔다. 책상 몇 개와 컴퓨터,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휴게실도 있었다. 할아버지, 저쪽에 쉬실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은지가 안내했다. 작은 방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까지 있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여기서 푹 쉬세요. 점심때 깨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은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영수는 침대에 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새벽부터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침대에 누우니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성민아, 왜 이렇게 된 거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성민이가 잘못한 거야. 영수는 결심했다. 오늘 성민을 직접 대면하게 될 텐데 흔들리지 않겠다고. 연기를 완벽하게 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최 사장님, 수진이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성민이를 잡아야 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오후 2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영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진짜로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연기를 위해서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지가 옆에서 물었다. 응, 괜찮아. 영수가 심호흡을 했다. 하자. 재훈이 녹음기를 준비했다. 준비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영수는 성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성민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다. 성민아. 나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삼촌. 무슨 일이세요? 저기. 어젯밤에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영수는 재훈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말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민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뭐가 이상한데요, 삼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그리고 거실 물건들도 좀 뒤져진 것 같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무서워서. 삼촌,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 내가 먼저 와서 확인해주면 좋겠어.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고.
알겠어요, 삼촌.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긴장을 풀었다. 완벽했어요, 할아버지. 재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제 우리가 먼저 가야겠네요. 은지가 가방을 챙겼다. 할아버지는 30분 후에 집으로 가세요. 그 전에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조심해요. 영수가 말했다. 은지와 재훈은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영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이런 날씨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25분 후 영수도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긴장이 점점 높아졌다. 정말 계획대로 될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2시 40분이었다. 성민의 차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영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자신의 방문을 열자 은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할아버지, 모든 준비 끝났어요. 은지가 속삭였다. 카메라는 거실 시계, 부엌 화분, 침실 액자 뒤에 설치했어요. 모두 작동 중이에요. 너희들은 어디에 숨을 거야? 재훈 씨는 옆집 김할머니 댁에서 모니터링 할 거예요. 저는 1층 계단 아래 창고에 숨어 있을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알겠어. 할아버지, 명심하세요. 성민 씨가 가져온 음료나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일단 받으시고 화장실 간다고 하세요. 그 사이 제가 바꿔치기 할게요. 어떻게? 이미 똑같은 병을 준비해뒀어요. 거실 소파 쿠션 뒤에 숨겨뒀으니까 화장실 가실 때 슬쩍 바꿔치기 하세요. 하지만 성미가 보면 안 봐요. 제가 타이밍 맞춰서 초인종을 누를 거예요. 택배 온 척하면서요. 그 순간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했지만 이해됐다. 그럼 저는 숨을게요. 곧 올 거예요. 은지가 황급히 나갔다. 5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발소리였다. 똑똑. 삼촌, 저예요. 성민이에요. 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성민과 수진이 서 있었다. 성민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삼촌, 괜찮으세요? 성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응. 들어와. 영수가 문을 열어줬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은 방 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정말 도둑이 들었나요? 수진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성민이 물었다. 그게 확인을 안 해봐서 너무 무서워서. 삼촌,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시죠? 성민이 쇼핑백을 테이블에 놓았다. 저희가 약국에 들렀어요. 삼촌 기력이 없으실까 봐 영양제랑 홍삼 음료 샀어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게 바로 그거구나. 고맙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이 쇼핑백에서 빨간 병을 꺼냈다. 홍삼 음료병이었다. 이거 드세요, 삼촌. 몸에 좋아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마실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성민이 병을 열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동. 누구지? 성민이 문 쪽을 봤다. 아마 택배 아닐까? 영수가 말했다. 요즘 택배가 자주 와서. 제가 볼게요. 수진이 일어나 문으로 갔다. 바로 그 순간 영수는 재빨리 소파 쿠션 뒤에서 똑같은 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병과 바꿨다. 손이 떨렸지만 성공했다. 아무도 없는데요? 수진이 돌아왔다. 이상하네. 성민이 중얼거렸다. 아, 요즘 장난 전화 많이 온다던데. 영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성민은 다시 병을 들었다. 은지가 준비한 가짜 병이었다. 자, 삼촌. 이거 드세요. 고맙다. 영수가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그냥 물 맛이었다. 좋네. 다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 영수는 천천히 마셨다. 성민과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람의 눈빛에 뭔가 어두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다 마셨어. 영수가 빈 병을 내려놓았다. 잘하셨어요, 삼촌. 성민이 웃었다. 이제 푹 쉬세요. 저희는 갈게요. 벌써?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 밤 푹 주무시고요.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잠시 후 은지가 급히 들어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성공했어. 완벽했어요. 은지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다. 진짜 병 확보했어요. 이제 이걸 분석하면 끝이에요. 재운도 들어왔다. 모든 게 녹화됐어요. 성민 씨가 음료를 권하는 장면, 할아버지께서 마시는 장면 전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 당장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최 형사라는 베테랑 형사가 증거들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행범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언제 체포하실 건가요? 영수가 물었다. 내일 아침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성민 씨가 다시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때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옆집 김할머니 댁에서 묵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9시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좀 이상해. 영수가 연기했다. 뭐가 이상한데요? 몸이 좀 안 좋아. 어지럽고. 제가 바로 갈게요. 성민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20분 후 성민이 도착했다. 혼자였다. 급한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왔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했다. 삼촌, 성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성민아. 몸이 안 좋아. 성민은 영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 삼촌,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입니다. 이성민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형사를 비롯한 경찰 4명이 들어왔다. 뭐라고요? 성민이 당황했다.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민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해예요.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성민아. 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넌 내가 죽기를 바랐지.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03 음료에서는 치사량의 수면제가 검출됐다. 그리고 CCTV에는 성민이 음료를 권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과거 사건들이었다. 3년 전 외삼촌 최용식의 죽음, 1년 전 장인 박철수의 죽음. 재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성민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왜 이런 짓을 했나? 최 형사가 물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당신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인가?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수진도 체포됐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공범이었다. 청부살인을 도운 남자도 함께 잡혔다. 재판은 3개월 후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미수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피고인 이성민은 살인 2건, 살인 미수 1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수진은 공범으로 15년, 청부살인을 도운 남자는 10년을 선고받았다. 성민은 끌려가면서 영수를 봤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3개월 후 영수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 작은 국밥집이었다. 상호는 새벽의 식탁이었다. 할아버지, 국밥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래, 많이 먹게. 영수가 환하게 웃었다. 주말이면 은지와 재훈이 와서 도와줬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은지가 말했다. 노인 범죄 예방에 대한 건데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내가 강연을? 네.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게 대응한 사례가 드물거든요. 많은 노인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웃었다. 그래, 해보지 뭐. 80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영수. 비록 슬픈 사건이었지만 그는 진짜 가족을 만났다.
가게 문을 열며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위기의 새벽이 축복이 된 살. 영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